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대사관 경비가 너무 강화되니까 이제 외국인 학교를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죠. (2004년에는) 유난히 우리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 공간으로 진입하는 탈북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뭐 일본 총영사관, 스페인 대사관, 각종 이 대사관들의 경비가 강화되니까 2004년 10월에 29명의 탈북자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과감하게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교장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한국 국제학교에는 탈북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쫙 깔리게 됐고요. 한국 기자, 중국 기자들도 실시간으로 이 탈북민들의 소식을 취재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서 전 세계가 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바람대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고요. 장기간 중국에 발이 묶였어야만 했습니다. 13개월을 장장 중국에서 더 체류하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그 국제학교에서 29명의 탈북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왜 이들이 13개월 동안 중국에 묶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 이만갑에서 펼쳐집니다. 13개월이요? 13개월. 1년 넘게. 이 사건 알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좀 조그맣고 예쁘장하게 생긴 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저기 계시는 이 그때 보면은 얼굴이 작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 눈이 동그래가지고 때룩때룩 하는 여자가 있어요. 있네 진짜. 진짜 맞네. 애때다 정말.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때 여기서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에서 뭐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보다 진짜 할 얘기도 많고 아니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와서 철은 씨랑 결혼했구나. 너무 잘했다고. 몰랐을 거예요. 너무 잘했다. 철은 씨랑 결혼했구나. 그러게요. 근데 초론 씨 리액션이 기묘한 해피엔딩이네요. 한 명은 저쪽으로 왔네요. 자, 베이징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북경 한국국제학교에 29명의 우리 북한 주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철은 씨의 아내이자 뽀얗고 귀여웠던 우리 한유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유미입니다. 제가 그 2004년도에 29명 탈북을 했잖아요. 그 29명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몇 살 때예요? 애때다 저게. 19살? 사건이 더 어려운. 그대로예요. 제가 봐도 참 한유미 사람 됐네요.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예, 저 때는 누군가 탁 하면 탁 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손에 깍지를 끼고 입을 탁 이렇게 담은 게 뭔가 자기 방어적이면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대처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도 보이는데, 자, 이 국제학교에서 일어난 29명의 집단 탈북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채원 씨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채원이고요. 제가 29명 탈북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한유미 씨고요. 29명.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도 진짜 아찔한데 네.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참
좋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철호 씨, 제가 아내랑 TV를 몇 번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되게 어색하던데요? 저도 지금 솔직히 방송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방송에 집중 안 되고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잘 해야지 또 집에 가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제 생활 총알을 또 두드려 맞을까봐.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결혼 반지 끼고 왔네요. 반지가 있었어요? 네. 오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 생길 수가 있어요. 반지 저 항상 끼고 왔습니다. 우린 미혼인 줄 알아. 오해예요, 오해. 저는 오늘 되게 그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렇지. 해서 굉장히 설레고요. 맞네요. 남편이랑 같이 출연해 돼가지고 맞다. 예, 부부 너무 사이는. 좋습니다. 저런 친구 손 좀 자연스럽게 해봐요. 못하고 있어. 아니 보이부가 뭐 이래. 아 그냥 보이부 연한데 혼나는 그냥 주인 같아. 반대로 됐잖아요. 어.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은 동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은 화내네 하면은 그게 아니라 서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서 강철 같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러니까 철호 씨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듣기에는 네.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철호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바야흐로 한 2020년일 겁니다, 아마. 네. 그때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예요. 저희 게스트로 지금 나갔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인상이 안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만났는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보이부에 있다 왕고에 대한 되게 악의적인 감정이 완전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질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니 뭐 북한에서 보이부에서 있었으니까 뭐 나쁜 짓 많이 했겠네요. 아니, 방송을 이딴 식으로 하면 나야 대답 못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여자는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첫 감정이 이렇게 안 좋지? 저 역시 안 좋았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 좀 살았다고 되게 한국 흉내 내려는 그런 왜 왔죠? 제가 2017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3년 됐을 때 만났으니까 한참 선배.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인상이 이 여자는 다시는 보면 안 될 여자로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었겠는데요? 뭐 아니 이런 방송하다, 것도 그죠? 아니고 유튜브 촬영하다가 아휴 그냥 그만할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댔어요. 그래서 저 업로드 안 네,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영상 업로드도 안 했어요.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고 대답 자체가 제가 완전 별로로 했어요. 그렇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부라는 말에 바로 그냥 말이 이쁘지 않게 나갔잖아요. 그만큼 보이부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못 살게 그랬다. 이거는 철은 씨가 그런 게 그치? 아니라 보이부에 대한 그렇지. 감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게 못 살게 그랬으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랬겠냐. 유미 씨는 그러면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제가 딱 이 사람 인상을 봤을 때요. 야, 인민군대에서 어제 그저께 딱 내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까맣고 인상 자체가 막 화가 나 있고 걸음걸이도 그냥 인민군대 아저씨. 지금이랑 달라? 지금이랑 달라? 근데 또 보이부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무슨 뭐 단물만 빼먹자. 자 그러면은 무슨 뭐 단물만 빼먹자. 일이나 해먹자. 일이나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극적인 걸로 시조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보이부에 대해서 아니까 그거를 얘기하는데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저희 동네 탈북자 없었어요. 취급 안 했어요. 반다평인 거예요. 딱 끊고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이제 헤어졌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걸음걸이 하고 지금 가는데 잠깐만 한쪽에 어떻게 걸었는지만 한 번만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 해보세요. 어떻게 진짜로. 아니 뭐 아니 한쪽 주머니에 손 넣었어요.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그때도 청바지 입었어요. 네. 진짜로요? 이렇게 걸어. 진짜로요? 너무 싫은데 뭐기 싫어? 꼴보기 싫었겠다. 그런 데다가 밖에서 촬영하자 했는데 땡볕이니까 인상을 쓰고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 촬영할 때는
신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 유튜브. 자기 거. 네. 그 사람이 못됐어요. 네. 비호감이었네. 그런데 서로 간의 첫인상이 안 좋았다.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두 분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헤어진 사이였는데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게. 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눈썹이 이어준 인연이다. 눈썹? 네, 눈썹이.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양주에서 회사 다닐 때 네. 어떤 지인분이 저를 이렇게 탁 보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눈썹이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왜 별로라고 하지 않으니까 야, 끝 뭐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서 눈썹을 해라. 사람이 눈썹에 따라서 팔자도 달라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다는 건 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양주예요. 회사가 양주에서 평택까지 갔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서 네, 그래서 소개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딱 문제 오는데 아이 이분이 예민아이가 아 이거 뭐야 잘못 들어왔네. 이거 붙여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거는 돈 내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네. 되게 상냥하더라고요. 손님이다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서 누워가지고 하는데 또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끝나고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선 밥 먹으러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뭘 밥을 먹으라고 그래? 이 여자는 나보고 가뜩이나 비호감이었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했어요. 내가 뭐 굳이 밥 먹어줘야 돼? 뭐 이렇게 남자야. 안 먹겠다고 하고 갔어요. 첫날은. 한 달 이후에 뭐 무슨 리터치인지 뭐가 있더라고요. 두 번. 그때 또 갔는데 밥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두 번째까지 먹자고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뿌리치면 성의가 아닌 것 같다. 남자가 그럼 그럼. 옹졸해 보이지 그거. 그래서 먹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먹어주겠다. 뭘 먹어주겠다, 밥을 먹어주겠다. 근데 밥을 다 사주는 거예요. 진짜로. 와. 그때 조금 그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되게 나쁘게 봤던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전화를 했죠. 그 다음엔 눈썹이 아프다느니 구실됐죠. 살다가 눈썹이 고개가 아프다니. 왜 이렇게 아프다고 눈썹이 골맞대요. 브라이 까고 있네. 골랐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 얻어 먹고 했어. 밥 잘 사줬어요. 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눈썹 하러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그분이 사람이. 누구 이렇게 간다 했는데 저는 이게 고객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분명 고객님인 거예요. 그래서 양주에서 여기까지 2시간 20분을 30분을 운전하고 왔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소개하고 다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그 밥 먹으라는 것도 사실은 뭐 진심은 아니고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안 했으면 일 마치고 예의상.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리터치까지는 제 고객이니까 관리를 해야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그렇죠. 예. 리터치 때는 또 밥 먹고 간대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제가 밥을 사드리고 리터치하고 갔는데 눈썹이 자꾸 곱는다고 전화가 계속 어두라지 났어요. 골말 그럴 리가 없겠는데요. 사진 찍어 보내세요 하니까 사진 그런 거 뭐 한번 와서 봐야지 뭐. 와서 봤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가세요. 몇 번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처음 봤던 사람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옆에 볼링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어지기 좀 아쉬웠나 봐요. 볼링장에서 볼링 치는데 그 스페어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구석에 하나 있는데 공을 탁 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스트라이크보다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가는 건 공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탁 했는데 이 사람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영화 찍자. 야 이거 우리 고도의 고라인더 테크닉인데 이거. 그렇게 돼가지고 설렜는데 당연히 설레 이런 얘기는 못 하고 또 헤어지고 그 후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끝내준다. 야 진짜 극적인 반전. 있는 수작 없는 수작 다 부렸네. 눈썹이 골맞대요 여러분. 눈썹이 골맞대도 괜찮은데 눈썹이 아파요. 에라이.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처음 딱 탔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 영사관에서 그런 날에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는 차례다 이런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설레어 있어. 내가 쓰던 뭐 작은 것도 서로 나눠 간다. 너 이거 종이도 한국 간다 쓰고 있어요. 설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간다 이러면서 그 설레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규칙상 그 막 이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팀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튀는 행동하지 마라. 그 영사관 안에서는 너무 설레어 있다가 딱 버스 타러 가고 비행장에 갈 때는 긴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를 즐길 새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한국으로 우리 간다 확정이 돼도 긴장해서 항상 있었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가세요 하고 가다 보니까 앉으세요 해서 앉았는데 좌석이 버스 좌석 같더라고요. 맞아. 비행기래요. 그래서 야 이게 비행기구나. 그래서 옆을 봤는데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비행기 탔다야. 야 이제 됐다. 그래도 이제 북한 말투로 내면 아야 된다. 제 그래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왔어요. 그게 2005년 11월 24일 세상에. 마닐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입국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누구보다 철은 씨 기분이 좀 어떤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아내분과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솔직히 저희 와이프하고 저도 집에서 북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냐? 야 북한에 있었으면 장신하고 나하고 살 수 있었을까? 네. 왜냐면 북한은 계급 사회 아닙니까? 집사람과 저하고 계급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가지고 집사람이 제가 집에 청소하면 그 팔짱 끼고 바라보면서 그래요. 내 밑에서 청소하잖아. 거기에 있을 때도 뭐해? 한국 오니까 내 밑에 뭐 쓴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플라스틱 통 들고 온 사람하고 좀 다른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다 나니까 한 명은 진짜 땅으로 뛰어서 탈북을 했고 저는 이제 바다로 뛰어서. 헤엄을 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살면서 2세들에게 저는 2세들을 되게 우리 집에서 되게 자랑과 긍지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간혹 우리 주변의 탈북민 자녀분들이 부모가 탈북민이라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탈북민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 창피하다고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보는 탈북민 자녀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자랑으로 생각하고 긍지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아직